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접했던 댓글들을 보면 뭐 하차 가민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수입차를 산다고 했을 때 폭스바겐 탄다고 누가 막 와 대단한데 인생 성공했네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스바겐이 만드는 자동차들을 건너뛰기에는 만듦새가 너무 좋다고요. 자동차 컨텐츠가 유튜브 시장으로 완전히 옮겨가면서 제가 가장 소모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논쟁 중에 딱 두 개가 있는데요. 토션빔이랑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날씨가 이제 한결 따뜻해졌죠. 지금 영상 10도 정도 되는 날씨여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차냐, 처음 타보는 차인데 뭐 타봤다고 할 수도 있겠죠. ID5 2025년형입니다 ID4를 이미 시승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ID5가 어떤 느낌일지는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어떤 차들이 지붕을 깎아서 쿠페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ID5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생각한 것은 폭스바겐 다음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셔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ID4랑 거의 똑같은데 그냥 지붕 라인만 지금 달라졌죠? 지붕 라인이 무척 부드러워졌다. 원래 ID4는 이렇게 돼서 더 멀리 갔었죠? 근데 이 리어 스포일러가 생겨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갖게 됐죠?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뭐 딱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붕 라인이 날렵해졌다. 이거죠. 얼굴은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아래쪽이 되게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죠? 되게 좀 강하게 이 검은색 부분을 많이 써서 좀 달릴 줄 아는 차라는 것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력이 늘어난 것도 조금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인데요. 28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공격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이해는 좀 가죠. 달릴 줄 알아 라는 것을 얼굴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ID5가 멋을 냈다면 이 리어 스포일러랑 여기가 전부예요. 약간 리어 램프에 약간의 기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폭스바겐이 그래도 조금 미래적인 느낌을 내려고 디자인에 힘을 좀 줬구나 라는 것을 그나마 이 리어 램프의 디테일에서 조금 느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역시 심플하다. 이 리어 스포일러 조금 있는 정도? 이것은 문미러에서 보면 이 리어 스포일러의 존재감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그게 이 차를 타는 재미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요거 리어 스포일러. 이 리어 스포일러가 달릴 때 보면 이거 되게 약간 고성능 차를 타고 있나? 그런 느낌을 정말 살짝 그냥 오너만, 고성능 차가 아니지만 리어 스포일러가 뒤에 있으니까 빠른 느낌이 좀 드네? 라고 하면서 약간 좀 귀엽게 나만의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어떻게 좀 정의한다면 곡선의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스바겐은 뭔가 전기차와 이 미래의 느낌을 되게 좀 부드러움에서 찾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의 선도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되게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선이 되게 부드럽게 빠집니다. 되게 유려하게 흘러가듯이 약간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이렇게 가는 것을 인테리어 곳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도 선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 채로 밖으로 나가면 이 심플한 선들이 조금 다시 보이게 되죠. 여기서 이 유려함, 흐름, 그리고 이 리어 스포일러로 이어지는 이 흐름도 조금 다르게 눈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뭐 심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좀 여기서도 좀 뭔가 바뀐 게 있다면, 원래는 이쪽에 기어 셀렉터가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기어 셀렉터가 이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현대자동차랑 비슷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차 앞쪽으로 돌리면은 드라이브고요, 이렇게 제 쪽으로 당기면 R입니다. 이건 뭐 되게 편안한 방식이죠. 이렇게 누르면 파킹이고요. 후방 모니터는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는 지금 12.9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ID5에 들어와 있는 이 모니터를 만져보니까 그냥 커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전체적인 디자인과 조작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부러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되게 좀 용감하게도 폭스바겐 시스템들은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2025년형부터는 무선으로 인식할 수 있게 바뀌었죠. 요즘에 무선 안 되는 차가 없기 때문에 되게 좀 반가운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폭스바겐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뭔가 이런 되게 사소한 옵션들이 빠지는 걸로 욕먹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느낌은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작은 모니터 있는 거 뭐 딱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뭐 화려하게 하는 게 멋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자동차도 뭐 그렇게들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되게 잘 들어오고요. 심플하고 모든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계속 잘 만들고 있고 만들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추구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찰랑찰랑하는 어떤 안정감이거든요. 그게 지금 ID5에서도 무척 잘 드러나고 있어요. 뒷좌석은 딱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등받이가 독일차 등받이 좀 너무 서 있어서 불편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앉으면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틸팅이에요. 이걸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오래 앉아서 가기에도 딱히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정도의 뒷좌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는 뭐 많이 남죠? 이 정도면 가장 대중적인 사이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차로 치면 준중형 SUV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T구안보다 이게 넓을까? 조금 넓은 느낌인데요. 왜냐하면 디테일이 좀 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차가 전체적으로 심플하면 이런 느낌을 계속 주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런 느낌들을 전체적으로 되게 단순하고 담백하고 심플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재질도 보시면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알칸타라 느낌의 재질입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정이 가는 디자인이에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요즘에 화려한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왜 이렇게 밋밋한 느낌이 들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좀 야속하게 들잖아요. 좀 멋 좀 부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수수하게 차리고 나온 친구 같잖아요. 드레스 코드 안 맞는 친구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정이 간다? 그래서 저도 이 차를 좀 밖에 세워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ID4가 처음 나왔을 때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ID4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되게 좀 섭섭했어요. 차가 너무 좋은데 너무 심플하니까 이거 뭐라고 제가 매력을 얘기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ID5는 안 그래요. 매력이 있다. 그리고 지붕 라인이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이제 한번 달려보죠. 어떻게 보면 이 차의 모든 매력은 주행에 숨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나 엑스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폭스바겐 디자인이 이성적으로 뜯어보면 이야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어떤 와우 포인트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운전해보면 괜찮아요. 일단 몇 가지 수치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봐요. 주행 가는 거리는 434km입니다. 82kWh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시내 주행 가는 거리는 460km예요. 정말 여유있게 운전하실 수 있을 거고요. 286마력에 55.6kgm. 힘이 세죠? 충분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고요. 실제로 달려봐도 그렇습니다. 전기차의 고속 성능, 그러니까 전기차가 완전히 풀악셀을 해서 뛰어나갈 때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로백을 측정할 때 지금 6초대 제로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원표상으로는. 근데 이때 때려밟는 느낌이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빡 하고 때려나가는 느낌이 있죠. 그것은 와우 포인트로 덕지덕지 뭔가 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필요가 있는 브랜드들은 세팅을 그렇게 합니다. 혹은 뭐가 좀 꿀리거나. 그러니까 제가 꿀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부드럽게 만들 재간이 없는 거죠. 혹은 재간이 있겠지만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공산품 중에 가장 복잡한 공산품이고, 현대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가 이 한 대의 자동차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차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가, 내가 브랜드로서 어떤 느낌을 전해주고 싶은가가 사실은 자동차 브랜드한테는 무척 중요한 스스로의 레퍼런스예요. 폭스바겐은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승차감과 주행 감성을 만들 수 있는 역사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죠. 자기의 레퍼런스를. 전기차 시대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ID5를 움직일 때도 내연기관 폭스바겐으로 움직일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느낌으로 운전하실 수 있어요. 위화감이 없다는 건 전기차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얼마나 프리미엄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무척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위화감 느껴지는 거 싫잖아요. 그죠? 위화감은 사실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미숙함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새롭고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ID5의 승차감 그리고 ID4도 뭐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ID5가 달려나가는 느낌은 정말 부드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뭐 X3, M50 막 이런 차를 타고 막 소리를 듣고 달리면서 와인딩의 이 움직임을 감상하고 나와 이 차 사이의 일체감을 느끼고 막 그러면서 느껴지는 쾌감도 있습니다만 정말 잘 세팅된 농익은 감각을 가진 브랜드가 새로운 차를 내놨을 때 그것을 타고 살랑살랑 움직이는 이런 느낌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차가 곡선의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익스테리어에서도 이렇게 무척 유려한 선이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 인테리어에도 다양한 곡선들이 이 차를 되게 부드러운 그리고 담백한 차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행 감각도 똑같습니다. 주행 감각도 곡선이에요. 이 차는 빡빡빡 막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랑살랑 그렇게 타기가 너무너무 좋은 차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탔을 때 부담 없이 이 차의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운전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을 그만큼 부드럽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차가 약간 주파수를 맞춰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무게를 다루는 폭스바겐의 감각입니다. 전기차가 무게를 다루지 못하면 무척 불쾌한 느낌을 척추까지 전해줄 수밖에 없죠. 방지턱을 넘었는데 내가 미처 못 보고 속도를 못 줄였어. 그랬을 때 충격이 막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얘는 그 무게를 굉장히 능숙하게 소화를 해냅니다. 그래서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전기차를 잘 만들어요. 잘 만든 차를 탈 때 느껴지는 이 충만함이 있어요. 제가 이 느낌을 모르는 분들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보통 수입차를 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접했던 댓글들을 보면 뭐 하차감이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독일차 브랜드들에서 폭스바겐은 사실 뭐 그닥 뭐 그렇진 않잖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폭스바겐 탄다고 누가 막 오 대단한데 인생 성공했네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스바겐이 만드는 자동차들을 건너뛰기에는 만듦새가 너무 좋다고요. 잘 만든다고. 달려볼까요? 하나도 폭력적이지 않은데 빨라요.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데 너무 빨라. 부드럽게 달리고 차선 변경할 때도 그냥 살랑 하고 가는데 기분이 좋아. 브레이크도 마찬가지. 자동차 컨텐츠가 유튜브 시장으로 완전히 옮겨가면서 제가 가장 소모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논쟁 중에 딱 두 개가 있는데요. 토션빔이랑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봤자 뭐 노이즈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원래 컨텐츠는 부정적인 컨텐츠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까는 게 제일 재밌죠. 그게 도파민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컨텐츠에서 뭔가 어떤 자동차에 뭔가를 깐다는 거는 그 정도의 도파민을 여러분께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밌죠. 그리고 재밌으니까 조회수가 올라갈 것이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영향력도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향력의 거짓과 참은 그리고 영향력의 의도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더 얘기하면 뭐해, 그죠?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어떤 컨텐츠를 보느냐가 여러분의 관점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선택하시고 즐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ID5는 그런 맥락에서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ID4를 지난번에 시승했을 때 차가 되게 좋았지만 밋밋했어요. 디자인만 밋밋한 게 아니라 운전을 해도 뭐 되게 좋긴 한데 너무 양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ID5는 양념을 너무 적절하게 쳤다. 이번에 마력이 올라가고 힘이 세진 게 사실은 연식 변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D4 막 작년 연말인가? 그때 되게 많이 업계용으로 밀어냈죠. 그래서 ID4가 갑자기 막 도로에 진짜 많아진 거예요. 속으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 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그렇다면 폭스바겐이 이런 감각의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달리는 차가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많이들 경험하시겠구나. 그렇다면 이 다음 차를 선택할 때도 비슷한 맥락 위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 이런 생각을 혼자 막 하면서 긍정적이네 라고 생각했죠. 폭스바겐 코리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일종의 팬심이기도 하고요. 폭스바겐이 수입차 시장을 좌지우지하던 때가 있었죠. 골프의 시대, 골프 5세대, 6세대, 7세대까지, 디젤 게이트 전까지죠. 뭐 폭스바겐이 잘 된다고 제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 다양성이 있으면 좋죠. 아우디랑 폭스바겐이 조용한 수입차 시장은 사실은 조금 좀 심심해요. 뭐 재미있는 차들 많긴 한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차들이. 그래야지 할 얘기도 많고 권해드릴 관점들도 많고, 그리고 막 이렇게 비교해도 재밌고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은 조금 답이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ID5를 타보니까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모두 같은 태도로 타는 것은 아닙니다. BMW를 사는 사람의 마음이 폭스바겐을 사는 사람의 마음과 같을 수 없고요. 그리고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제 마음을 대변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가장 와닿는 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ID5 시승해 보시고요. 취향을 찾아가시는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어떤 단계가 폭스바겐 ID4 혹은 5와 함께라면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체크해 보시고 선택하셔도 정말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덕박 정우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